그날 어머니의 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어머니에게 2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권을 건네며 웃었다. 나에게는 편의점에서 산 5천 원 복권 한 장을 던지듯 주며 말했다. 이게 내 목이야. 운 좋으면 뭐라도 걸리겠지.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10년간 결혼 생활을 지탱하며 그의 사업을 도왔는데 이제 나는 잉여가 된 듯 했다. 나는 그 복권을 쥐고 앉아 있었다. 남편, 민주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크루즈에서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면 좋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의 회사를 위해 야근을 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 병원에 모시고 다녔지만 이제 그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켰다. 왜 나만 이렇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대신 나는 그 복권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잤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민준을 보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제 어머니 기뻐하시더라. 너도 복권이나 긁어봐. 이 그의 말투는 가벼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민준의 비서인 수진이 웃으며 인사했다. 수진은 최근 들어 민준과 자주 엮이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그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냥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점심시간 우연히 민준의 핸드폰을 보았다. 수진과의 메시지, 어제 어머니 선물 좋았어? 나도 기대돼. 그 아래 민준의 답, 너랑 같이 가고 싶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2천억 원 당첨. 뉴스에서 발표된 번호와 일치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나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 확인했다. 진짜였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먼저 들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민준에게 말할까? 아니, 아직 아니다. 나는 돈을 비밀 계좌에 넣고 일상을 유지했다. 매일 아침 민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희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며칠 후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며느리, 크루즈 여행 가방 좀 사줄래? 내가 쇼핑 잘하잖아. 누나는 순순히 따랐다.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민준의 회사 서류를 몰래 훑기 시작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표로 최근 대기업과 계약을 따내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 계약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세금 탈루 흔적.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관찰할 뿐. 시간이 흘렀다. 나는 돈을 이용해 변호사와 재무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그들은 내 지시대로 민준의 사업을 조사했다. 수진과의 관계도 파헤쳤다. 사진 증거,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둘.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 왜 나를 배신했지? 민준은 똑똑했다. 그는 나를 이용해 사업을 키웠고 이제 더 젊은 여자를 원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나를 무시했다.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뭐야? 그 말들이 떠올랐다.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먼저 익명으로 민준의 회사에 팁을 보냈다. 세금 문제 확인하세요. 회사 내부 감사팀이 움직였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집에서 투덜거렸다.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 나는 위로하는 척했다. 괜찮아질 거야 의 속으로는 아니, 더 나빠질 거야 수진에게는 접근했다. 회사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대화를 나눴다. 민준 씨랑 친하시네요. 그녀는 당황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물러났다. 씨앗을 심은 셈이다. 매일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처음엔 울고 싶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변했다. 돈은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변화시켰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홀로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어머니 크루즈 여행 중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조사했다. 불법 대출 흔적. 그걸 이용할 수 있다. 민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감사 결과 세금 미납액이 드러났다. 그는 집에서 소리쳤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조용히 저녁을 차렸다. 침착해, 해결될 거야.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돈을 이용해 경쟁사를 통해 압력을 넣었다. 익명 투자자로 민준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수진과의 관계도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민준 씨 결혼했잖아. 조심해.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고 그는 화를 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 싸움 소리가 집까지 들렸다. 나는 듣고만 있었다. 좋아, 갈라지게 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분노였지만 이제는 즐거움 비슷한 게 느껴졌다. 이게 나인가? 밤에 잠이 안 왔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크루즈에서 돌아왔다. 재미있었어. 너도 가봐야 해.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여행 중 그녀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있었다. 내가 조작한 건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대출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그녀는 당황해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더 스트레스 받았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어머니를 탓했다. 왜 그런 대출을 했어요? 나는 중재하는 척했다. 진정해요. 내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돈으로 민준의 지인들을 매수했다. 옛 동료에게 민준 씨 사업 어때? 라고 물어보게 했다. 소문이 퍼졌다. 민준 회사 망할 것 같아.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나에게는 의지했다. 너밖에 없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내가 나를 필요로 하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망설였다. 정말 이걸 계속할까? 민준은 나쁜 사람이지만 완전한 악당은 아니었다. 그는 야심차고 가족을 사랑했다.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 그러나 그 망설임은 짧았다. 수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술 취해 털어놓았다.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어. 그 말은 나를 다시 얼어붙게 했다.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나를 비웃는 듯 했다. 임신. 그게 내 핑계야. 나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시켰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더 기다려야 했다. 회사에서 민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사회가 그를 압박했다. 내가 뒤에서 조종한 결과다. 그는 집에서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모든 게 무너져.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렸을 때 나는 울지 않았어. 왜 내 심리가 변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가 된 기분. 하지만 그 가격은 컸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요즘 이상해. 나는 홀로 남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민준은 나에게 부탁했다. 병원 좀 봐줘.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말했다. 며느리, 미안해. 항상 너를 무시했어. 그 말에 나는 동요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재산을 조사했다. 상속 문제로 민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나는 잠을 잃었다. 꿈에서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돈은 나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가두었다. 사회의 도덕과 법을 이용했다. 세금 신고, 소문 퍼뜨리기 모두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더러워졌다. 민준의 사업이 파산 직전이었다. 경쟁사가 그의 고객을 빼앗았다. 내가 투자한 결과다. 그는 집에서 서류를 뒤지며 절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도울 일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그냥 있어줘. 그 말에 나는 속으로 곧 떠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수진이 민준을 찾아왔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 만났다. 아이 때문에 결혼해 민준은 망설였다. 지금은 안 돼. 나는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 좋아. 더 싸워. 다음 날 수진에게 익명 메시지. 민준은 파산할 거야. 아이 키울 돈 없어. 그녀는 화가 나 민준에게 따졌다. 그 싸움은 이웃까지 들렸다. 내 심리는 점점 왜곡되었다. 처음엔 정의감이었지만 이제는 중독 같았다. 복수를 멈추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준비됐어요. 재산 분할 유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냈다. 그녀는 감사했다. 너 같은 며느리 없어? 아이러니했다. 그녀를 이용해 민준을 압박했다. 민준이 술에 취해 털어놓았다. 수진이랑은 실수였어. 너를 사랑해. 거짓말이었다. 증거가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 하지만 다음 날 그의 회사에 최종 타격을 줬다. 세무서에 신고. 합법적 팁. 민준은 체포될 뻔했다. 벌금으로 끝났지만 명성은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 속 눈빛이 차가웠다. 이게 나의 복수야. 하지만 불안이 들었다. 민준이 정말 무너지면 나도 행복할까? 친구 한 명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홀로였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다. 민준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민준을 탓했다. 내가 사업을 망쳤어. 민준은 화를 냈다. 어머니 대출 때문에 내가 심은 갈등이 폭발했다. 나는 지켜봤다. 완벽해. 수진이 떠났다. 아이를 지웠다는 소문. 민준은 절망했다. 나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나는 말했다. 내가 왜? 그 순간 그는 의심했다. 너. 하지만 증거 없었다. 나는 웃었다. 상상력이 풍부하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내 인성 사라지는 기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이혼.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민준은 충격받았다. 왜 갑자기?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수진이랑 아이 가졌잖아. 그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다. 사진, 메시지.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법정에서 재산 분할. 내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유리하게 이끌었다. 민주는 거의 빈손. 그의 어머니도 상속 분쟁으로 고통받았다. 내가 뒤에서 조종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민주는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되었다. 소문, 아내 배신한 놈 의수지는 다른 도시로 이사,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아파트.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민준의 얼굴, 어머니의 눈물. 이게 승리인가? 내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았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변했어. 나는 홀로 술을 마셨다. 복수를 위해 나를 잃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직. 민준이 찾아왔다. 돌아와 그는 비참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그 후 그는 재기하려 애썼다. 작은 사업. 내가 방해했다. 경쟁자를 통해. 어머니가 죽었다. 스트레스로. 장례식에서 민주는 나를 봤다. 내 탓이야. 나는 고개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탓이야. 그 죽음이 나를 흔들었다. 내가 살인자인가?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의사를 찾았지만 도움이 안 됐다. 이게 끝인가? 민준이 제기했다. 새 여자 만났다. 나는 지켜봤다. 사설 탐정 통해. 다시 행복해지게 둘 수 없어. 나는 그의 새 사업에 압력을 넣었다. 은행 대출 거부. 내 연결망으로. 그는 다시 무너졌다. 술에 빠졌다. 병원 입원.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해. 그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내 마음이 갈등했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수진을 찾았다. 그녀는 아이 없이 살고 있었다. 나는 편지 보냈다. 민준 때문에 내 인생 망쳤지. 그녀는 응답했다. 내가 왜? 나는 그녀를 만나 설득했다. 함께 복수하자. 그녀는 동의했다. 민준에게 소송 걸었다. 양육비. 아니, 명예훼손. 거짓이지만 압박. 민준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뉴스에 나왔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가 이걸 원했나? 불안이 커졌다. 멈춰야 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새 여자에게 접근. 소문 퍼뜨렸다. 그녀는 떠났다. 내 인성은 사라졌다. 거울 속 괴물. 이게 나야.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빈 껍데기. 어머니 없고, 사업 없고, 사랑 없고. 나는 부자지만 홀로. 밤에 생각한다. 복수가 나를 구했나, 망쳤나. 수진이 연락 왔다.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민준이 사라졌다. 행방불명. 경찰 조사. 나는 용의자 아니었다. 하지만 알았다. 내 탓.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 복수가 옳았나?